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장고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고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파이썬으로 작성한다는 점과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장고의 특징은 파이썬 기반이라서 익히기 쉽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MTV 패턴이라는 거, 그리고 어드민 기능을 제공하고 쉬운 URL 파싱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런 이론은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워크가 뭐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려고요. 프레임워크는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반복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표준화해서 묶어놓은 개발 환경이에요. 그냥 웹 프로그래밍을 적은 노력으로 손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브러리랑 차이가 뭐냐는 질문도 들어왔는데, 차이점과 공통점만 보면 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둘 다 개발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같고, 사용할 때 정해진 방식대로 코드를 짜도록 강요받는 것이 프레임워크이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더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지금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장고의 기본 개념이나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장고의 확장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그에 맞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잖아요. 저는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기능을 장고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 활용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생략하고, 예를 들면 로그인 창은 이렇게 만듭니다. API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배포는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원리를 모두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구글 페이스북 서버와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지, API나 소셜 로그인을 사용하기 위해 settings.py에 적어주는 코드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학습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장고에는 무궁무진한 확장 기능이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소셜 로그인에 대해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셜 로그인이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이죠. 오늘은 이 기능을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볼 겁니다. 이 기능은 소셜 로그인을 구현해주는 장고 PIP 패키지로 구현을 할 건데, 소셜 로그인을 구현해주는 PIP 패키지가 여러 개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AllUs라고 하는 PIP 패키지를 통해서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소셜 로그인 구현에 앞서서 퍼스트 장고에서 배웠던 기존의 로그인 방식과의 차이는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간단합니다. 기존의 로그인 방식은 장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디폴트로 생성된 DB SQLi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계정 정보를 넣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유저가 회원가입을 하려면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SQLite는 간소한 데이터베이스는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개발을 할 때 한 군데의 DB를 마구잡이로 관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인원을 따로 배치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중요하게 관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어라? 회원 계정이 날라갔네? 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 사업은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주기 마련인데, 기존의 로그인 기능은 어떻게 구현했죠? 어카운트라는 앱을 만들고 직방으로 장고의 디폴트 데이터베이스인 SQLite에 넣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소셜 로그인 방식은 우리 웹 서비스에 들어온 이용자가, 정확하게는 우리 로그인 앱에 함수를 실행한 이용자가 로그인할 때 장고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구글 서버 혹은 페이스북 서버, 카카오톡 서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을 구현하기 위해 views.py에 로그인과 사인업, 로그아웃 함수를 각각 구현했었죠. 그쵸?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실행됐냐면, 리퀘스트 객체가 들어오면 바로 실행되는 함수였어요. 그런데 소셜 로그인은 구글 서버에 리퀘스트를 보내고 토큰도 주고받으면서 구글 서버의 승인을 받아서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확실히 안정적이겠죠. 물론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하고 변형하고 싶다면, 혹은
회원 관리를 내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을 완성하면 어떤 완성본이 있는지 완성 화면을 보시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인데 앞에서 퍼스트 장고 실습과 뉴스 앱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셨다면 장고의 구성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소셜 로그인으로 생성을 했고 폴더 이름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상위 폴더를 테스트로 변경했습니다. 실제 스타트 앱으로 생성한 앱은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로그인 앱 안에 템플릿 폴더를 만들어서 적당한 HTML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이 앱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든 프로젝트에 세팅.py에 들어가서 이 로그인 앱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걸 연결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팅.py에 인스톨드 앱 안에 우리가 만든 로그인 앱을 써줘야 되죠. 이게 정확하게 login.apps.login config 넣고 컴마까지 찍어줘야 돼요. 잊지 마시고 이렇게 settings.py에 앱을 인스톨한다고 설명해주면 우리가 만든 로그인 앱을 연결했다는 뜻이 되죠. 다음은 홈 HTML 파일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불러오고 처리하는지 설정해주는 함수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이 함수는 로그인 앱 폴더 안에 views.py에 작성하면 되겠죠.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렌더에 홈 HTML을 리턴해달라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views.py가 장고의 핵심 중에 하나이니까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겠다면 교수님 이론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views.py에는 언제 어떤 상황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의하는 파일이고 이 안에 정의한 홈 함수는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홈이라는 HTML 파일을 가져다 줘라는 내용을 정의한 겁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홈 HTML 파일이 사용자 검색창에 어떤 URL을 입력하면 홈 HTML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URL을 설계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이때는 프로젝트 폴더 아래에 urls.py 파일을 수정하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URL 패턴즈가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URL을 여기 추가시켜주면 되잖아요. 그 전에 홈 HTML을 처리해줬던 함수가 있는 이 views.py 파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로 login.views로 로그인 폴더 안에 views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의 파라미터는 첫 번째로 라우트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 줄지 적어주고 그 경로의 이름 자체를 세 번째 파라미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경로의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 그 이름이 name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파라미터인 라우터는 슬래시 뒤에 어떤 것이 붙었을 때 어떤 조건을 실행시켜 주는지 알려주는 인자라서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네임을 굳이 설정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위 코드에서는 네임 설정을 안 했죠. 네임을 설정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설정을 안 해뒀을 때 만약에 누가 이 views.py의 이 함수 이름이 홈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우스로 만약에 바꿔주면 URL 전체가 고장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URL의 이름을 views.py의 함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설정하는 원칙을 혼자 정해두시면 더 좋겠죠. 본론으로 들어와서 웬만한 홈페이지에 거의 다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 구글이나 구글 로그인이나 네이버 로그인 또는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주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천천히 배워봅시다. 제가 한 코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홈.html을 만들었고 똑같이 프로젝트 생성하고 setting.py 등록하고 앱 생성해서 HTML 파일 생성하고 뷰 함수 연결해주고 이 모델도 생성해서 db migration 해줬고 create user 해서 실제 유저 등록했고 admin.py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계속 배우면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할게요. 제가 만든 모델은 블로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allUs라는 PIP 패키지를 아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장고 allUs를 설치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설치하는데 조금만 힘을 내시피우야.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PIP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된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settings.py를 보면
소셜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설정은 어느 정도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다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장고 컨트리뷰션으로부터 사이트라고 하는 앱을 하나 추가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스톨드 앱에 이쯤에 하나 넣어볼까요? 장고 컨트리뷰션에 사이트라는 걸 넣어볼 겁니다. 그 아래에 all us라고 하는 설명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PIP 인스톨을 all us를 받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넣어봅시다. all us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all us account 또 필요하고 그리고 소셜 어카운트를 넣어봅시다. 그 다음도 중요한데 프로바이더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프로바이더가 뭐냐면 소셜 로그인을 구현할 때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카톡, 깃허브 등 소셜 로그인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셜 로그인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많아요. 네, 이 중에서 한두 개 선택해서 해보시면 되겠죠. 작성을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프로바이더를 가져올 때는 installed apps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남았는데 authentication backend tuple 적어줘야 돼요. 이것도 타이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오러스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uthentication backend라는 튜플을 입력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리스트 아니고 튜플인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트 아이디는 1번이고 아래쪽에 로그인 리다이렉션 URL은 로그인 후에 호출되는 URL을 지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127.0.0.1로 다시 바로 리다이렉션 되게 할 거니까 슬래시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 외에도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로그인을 5회 이상 틀리면 방지 문자가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디에 꼭 이메일 형식으로만 입력되게 한다던가 이런 사소한 기능들을 다 넣어줄 수 있는데 이것도 이 settings.py에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나중에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때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settings.py가 마무리됐고 URL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까 PIP 인스톨을 통해서 오러스 패키지를 설치했잖아요. 패키지를 설치했으니까 우리의 프로젝트 어딘가에는 이미 오러스라는 소셜 로그인 기능이 그러니까 URL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우린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URL 패턴 안에 작성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를 임포트 받고 장고에서 제공하는 include 클래스를 임포트 받아야 돼요. 이제 패스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패스 하고 어카운트를 쓸 거니까 어카운트다 슬래시를 넣고 include all.us.urls 이러면 all.us에서 사용하는 URL을 받아올 수 있겠죠.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settings.py에 변경한 내용들을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마이그레이트 해봅시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이제 서버를 돌려서 한번 어드민 페이지를 확인해 볼게요. 서버를 돌려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아까 HTML 파일로 만들어놨던 헬로 흡수가 호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드민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어카운트랑 사이트, 소셜 어카운트 같은 게 추가가 됐죠.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저에는 아직 어드민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걸 봤으니까 어카운트나 사이트 같은 거에 어떤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소셜 로그인 기능에 디폴트로 설정된 사이트 이름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디폴트 주소가 저희는 127.0.0.1 8000번 포트로 디폴트가 되어 있죠. 이걸로 설정을 해서 사이트를 바꿔주시면 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저장된 걸 볼 수 있고, 구글 계정을 연동을 해야 되니까 구글 계정이랑 소셜 어카운트랑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소셜 어카운트에 애플리케이션스라는 걸 제공을 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Add Social Application이 있습니다. 누르면 프로바이더가 있죠. 이걸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구글이 보여요. 어디서 설정해 준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 settings.py에 저희가 소셜 어카운트에다가 구글을 입력해 줬죠. 근데 이걸 구글을 입력 안 하고 저희가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입력했을 때는 그러면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톡이 뜰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주실 때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려서 네임은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적어 주셔도 됩니다. 네임은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그 아래에 보이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클릿 키가 초면이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 부분이 구글이랑 연결시켜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구글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저희는 개발자니까 구글 디벨로퍼스에 가서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큐리티 키를 받아와 봅시다. 이게 console.developers.google이 구글 개발자 디벨로퍼스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면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고 약관 같은 것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약관 동의하라고 하고 대시보드에 아무 창도 안 뜰 겁니다.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지금 저는 어떤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 내용이 뜨는데 이걸 눌러서 여기에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아이디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기본 값으로 둘게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조금 기다리면 프로젝트가 생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이제 그 프로젝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프로젝트 아이디부터 정보가 쭉 뜨는데 이쪽에 API 및 서비스에 사용자 인증 정보 탭이 있어요. 이걸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동의 화면을 먼저 구성하라고 나와 있죠. 이걸 먼저 해주시면 돼요. 동의 환경 구성을 누르고 오어스 동의를 구하는 건데 간단히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웹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고, 이름도 뭐 저는 그냥 장고 웹으로 해볼게요. 나머지는 설정할 부분이 없고 바로 저장을 누르면 오어스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오어스가 동의된 거고, 다시 사용자 인증 정보 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오어스 2.0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만들 거예요. 그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를 누르면 이 오어스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죠.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유형은 원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름도 마음대로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크게 뭐 할 거 없으니까 장고로 해볼게요. URL을 추가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URL이 저희 로컬 호스트니까 이 URL을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URL을 추가해주고 승인된 리디렉션 URL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OS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보호 비밀번호가 받아지죠. 아까 저희가 필요했던 그 아이디죠.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도메인에 들어가서 저 어플리케이션 들어간 다음에 구글로 넣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넣어주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클릿 키가 생성이 정상적으로 됐고, 그리고 밑에 사이트에는 우리가 쓰는 이 디폴트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구글과 우리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거고, 이제 구글로 소셜 로그인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거죠. 제가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정리하면 오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PIP 패키지를 먼저 다운을 받았고, 그리고 프로바이더를 구글로 설정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받아서 잘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템플릿 부분에 HTML 상에 띄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HTML을 수정해 봅시다. 제가 미리 작성을 해왔는데 이렇게 만들면 로그인 창이랑 그리고 각각 로그인 했을 때 로그아웃 했을 때 어떤 게 파악이 되는지 나오는 건데, 한번 타이핑을 해보시고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소셜 어카운트라는 외부 기능을 HTML에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를 받아와야 돼요. 이 로드는 맨 위에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우리가 로그인 페이지의 기본적인 템플릿을 가져와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로바이더스 미디어라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템플릿 태그로 감싸서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A 태그들을 살펴보면 이제 링크를 달아서 어카운트에 사인업을 달았죠. 링크로, 회원가입으로. 우리가 이 사인업이라는 URL을 만든 기억이 없습니다. 아래쪽 로그아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오러스라는 패키지가 알아서 URL을 만들고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저 URL을 작성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if문이랑 else문이 user is authenticated라는 현재 상태를 체크해서 사용자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현재 상태와 함께 로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기능이 제공되게끔 합니다. 이 if문과 else문은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소셜 어카운트를 로드했잖아요. 이 settings 파일에 프로바이더를 입력했는데 그때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프로바이더들을 추가했었는데, 만약에 프로바이더가 많아진다면 우리 사이트는 이 링크를 어떤 프로바이더에 사용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더스 로그인 URL에 구글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구문을 써서 나는 구글 로그인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서버를 켜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원래 있던 서버를 끄고 다시 켜볼게요. 아까 작성한 HTML 파일이 잘 불러져 왔고 아직까지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로그인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기 전에 어드민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로그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고 유저의 어드민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아까 홈으로 돌아가 보면 어드민으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이제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 해서 누르는 이 페이지는 PIP 패키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이고, 당신 정말 로그아웃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팝업창 같은 화면입니다. 사인아웃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이 되고 다시 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소셜 로그인을 위해 구글 로그인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404 오류가 나는데 리디렉션 URI 미스매치 오류가 납니다. 이건 근데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 게, 아까 했던 이 사용자 인증 정보 있죠. 여기서 이워스 2.0 클라이언트에 여기 승인된 리디렉션 URI가 있잖아요. 여기에 URI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건 구글에서 연결해주는 이 어카운트를 제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가만 해주면 에러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어스 클라이언트에 저장을 해주고 다시 들어가서 구글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정 선택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아이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구글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어드민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유저의 제가 아까 방금 로그인했던 영준박 이렇게 구글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구글 로그인까지 구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뭐 깃허브 같은 걸 소셜 로그인 기능까지 모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능 구현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럼 분명 장고를 활용해서 뭔가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장고에서 제공하는 외부 기능은 정말 많아요. 무궁무진하니까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